밤새 푹 잤는데 더 피곤합니다. 어깨는 뻐근하고 머리는 멍하고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 수면 자세, 지금 당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심장은 눌리고, 뇌로 가는 산소는 끊기고, 디스크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수면 중돌연사 환자의 80%가 잘못된 수면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자세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10년이나 줄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비 연 800만 원 줄인 사람도, 20년 된 혈압약을 끊은 사람도 단 하나 자세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면 자세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평생 괜찮다고 믿어온 가장 치명적인 수면 자세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가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실려온 52세 김철수 씨, 새벽 4시, 뇌졸중으로 쓰러진 48세 박영철 씨, 새벽 5시,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119에 신고된 44세 이정환 씨.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잠자리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수면 중 응급 환자가 300% 증가했어요. 특히 40대 이후 남성들이 위험합니다. 왜 하필 잠들어 있을 때 생명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전신 수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든 동안 심장은 혈관을 청소하고 뇌는 독소를 배출하며 폐는 산소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는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합니다. 엎드려 자면 폐가 눌려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높은 베개는 목 혈관을 꺾어 뇌로 가는 혈류를 40% 차단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척추가 과신전되어 디스크를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심장 압박으로 인한 부정맥, 뇌혈류 저하로 인한 미세 뇌경색, 산소 부족으로 인한 세포 손상, 매일 밤 8시간씩 20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했던 심장이 망가지고 멀쩡했던 뇌혈관이 막히며 젊었던 폐가 늙어갑니다. 40대에 고혈압이 생기고 50대에 당뇨가 찾아오며 60대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 20년간 잘못 잔 결과입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밤에 푹 자도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가족들도 나이 탓 아니냐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회복된 후에 의사는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심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자세로 잤을 뿐인데요. 바로 그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똑바로 눕는 자세로 잠을 자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그의 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은 약해졌고 혈관은 딱딱해졌으며 폐 기능은 떨어졌고 디스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는 자세가 나쁜 경우 심장이 눌려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기도는 좁아져 산소 공급이 막힙니다. 결국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한 채 과부하 상태로 버티게 되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누적되면 결국 심장이나 뇌혈관이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수면 중 뇌졸중이나 심정지를 겪은 고령자들의 공통점은 고혈압도 당뇨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수면 자세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을 같은 자세로 누워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일주일, 몇 년씩 반복되면 심장은 눌리고 뇌는 산소를 못 받고 척추는 뒤틀린 채 고정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이 조용히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을 날씨 때문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쓰러지고 나서야 자는 자세 하나가 죽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자세가 60세 이후엔 생명을 위협하는 자세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력은 줄고 저항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 하나가 심장을 조이고 호흡을 끊고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폐와 척추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습관은 익숙하지만 익숙함이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 자세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누르고 뇌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자세가 정말 내 몸을 쉬게 해주는 자세인지 아니면 조용히 해치고 있는 자세인지를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자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58세 이정미 씨는 20년 가까이 엎드려 자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밤에 자주 깼고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건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엎드려 자면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리면서 폐활량이 30-40%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뇌와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산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결국 심장은 무리하게 뛰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수면 중 각성이 반복됩니다. 특히 목을 한쪽으로 비틀고 자는 자세는 경추를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하며 혈류 흠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이명, 어지럼증, 손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 전체를 휘게 만들고 폐와 심장, 뇌 기능을 동시에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 자세는 무의식 중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가 눌리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서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지고 야간 부정맥의 위험도 커집니다. 국내 한 수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수면 중 돌연사를 경험한 사람의 40% 이상이 엎드린 자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폐를 눌러 산소를 빼앗고 뇌를 숨 막히게 하는 엎드린 자세는 그 자체로 조용한 질식이며 느린 심장 공격입니다. 특히 수면 중 공포에 의한 각성도 엎드린 자세에서 더 많이 보고됩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를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멍한 상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밤새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이정미 씨는 지금 자세를 바꿨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옆으로 누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깨는 일이 사라졌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피로가 줄었습니다. 만약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면 베개를 활용해 보세요. 옆구리에 베개를 끼우거나 등 뒤에 베개를 놓아서 뒤척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기, 익숙해서 편할 뿐입니다. 몸은 괴로워하고 뇌는 견디지 못하고
심장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똑바로 눕는 자세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리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잠은 반듯하게 누워서 자야 제일 올바른 자세지.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드는 김 대리. 겉보기엔 가장 완벽한 자세 같았죠. 하지만 김 대리의 목구멍에서는 매일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이라는 악역이 등장해서 혀와 목 근육을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 대리의 기도가 점점 좁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 순간 김 대리의 몸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부족해, 위험해, 뇌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교감신경에게 SOS 신호를 보냈죠. 지금 당장 깨워. 죽을 수도 있어. 김 대리는 깜짝 깨어났지만 왜 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깬 건가? 하지만 이런 일이 밤새 50번, 100번, 200번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대리의 참혹한 현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김 대리의 뇌는 밤새 산소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거든요. 마치 산소 탱크 없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어제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산소가 필요하다고. 회사에서도 문제였어요. 김 대리, 졸지 마. 하지만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밤새 진짜 잠을 못 잤으니까요. 눈은 떠 있었지만 뇌는 잠들어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김 대리의 혈관이었어요. 밤새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간 고혈압 확정이야. 혈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김 대리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또 산소 부족이야. 더 빨리 뛰어야 해. 심장은 밤새 마라톤을 뛰는 기분이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언젠간 심장이 손들고 말 거예요. 결국 김 대리는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김 대리님, 검사 결과를 보니 밤에 숨이 200번 넘게 끊어지고 있어요. 김 대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200번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 때문이에요. 전문의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김 대리님이 천장을 바라보고 자면 중력이 혀를 뒤로 끌어당겨서 기도를 막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매일 밤 스스로 목을 조르고 계신 거죠. 김 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세가 자해행위였다니.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옆으로 누우면 중력이 옆으로 작용해서 기도가 열려요. 그날부터 김 대리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했어요. 베개도 적당한 높이로 맞췄죠.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안 아파. 아내도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코골이도 없어졌어요. 진짜. 그리고 어제 일도 다 기억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김 대리,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네? 네, 잠을 제대로 자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건강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수면의 질이 좋아진 덕분이에요. 김 대리는 이제 알았어요. 작은 자세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도 김 대리는 옆으로 누워서 꿀잠을 자고 있어요. 똑바로 눕는 자세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무해해 보이는 자세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숨을 끊고 심장을 혹사시키는 또 하나의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65세 박정환 씨는 최근 들어 아침마다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밤새 푹 자도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잠을 설친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는 매일 밤 8시간 이상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턱이 뒤로 젖혀지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중에 호흡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목둘레가 굵은 사람, 50대 이상 고령자는 기도가 더 쉽게 막히며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밤사이 산소 공급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하게 되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자꾸 잠에서 깨려 하며 심장은 산소를 퍼올리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내내 버텨야 합니다. 결과는 아침 두통, 주간 졸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과 부정맥, 심부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자는 사람의 38%가 수면 무호흡 소견을 보였고 그중 60%는 자각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그렇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환 씨도 수면다원 검사 결과 수면 중 1시간의 평균 12회 이상 숨이 끊기고 있었고 혈중 산소 포화도는 정상보다 15%나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심장은 매일 밤 마라톤을 뛰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 자세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밤새 몸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각성 신호를 받으며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결국 아침까지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런 증상 대부분이 노화로 오해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건 나이 탓,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는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기 쉬운 탓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자세입니다. 특히 똑바로 누운 자세는 심장이 중력 방향으로 눌려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경추가 뒤로 꺾이며 기도가 접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똑바로 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도가 자꾸 막히고 심장이 밤새 과부하를 견디고 있다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공격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수면 중 심장 부하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 하나가 새벽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정환 씨는 지금 옆으로 눕는 자세를 훈련 중입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낮은 베개와 무릎 사이 쿠션을 이용해 몸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고정하니 금세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낮 동안 졸음이 줄었으며 집중력도 되살아났습니다. 편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가장 무난해 보이는 자세가 가장 조용하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밤 잘 잤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자세가 내 몸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대부분은 자각조차 못한 채 그렇게 늙어갑니다. 네 번째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의 복잡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는 사람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3세 김순희 씨는 평생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최근 혈압이 높아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조언을 해줬거든요. 할머니, 왼쪽으로 누워서 자보세요. 김순희 씨는 의아했어요. 왼쪽으로요. 그게 왜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70년 넘게 오른쪽으로 자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니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35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며느리가 김순희 씨를 따라 왼쪽으로 자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좋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심장이 바닥에 눌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속까지 쓰리기 시작했어요.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으악, 이건 아니야. 며느리는 며칠 못 버티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갔어요. 심지어 식도염까지 생길 뻔했거든요. 음식 삼킬 때마다 목이 따가웠어요. 왜 어머니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안 좋을까?
병원에서 의사가 명쾌하게 설명해 줬어요. 김순희 씨 같이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왼쪽으로 누우면 혈류가 좋아져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젊고 건강한 분들은 달라요. 심장이 압박받고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아하 하며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했던 거군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연령대와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김순희 씨처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심장 압박과 위산 역류 위험이 있어요. 이제 김순희 씨 집에서는 각자 다른 자세로 잠들어요. 김순희 씨는 왼쪽으로 누워서 혈압 관리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어요. 김순희 씨가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른가 보구나. 며느리도 깨달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똑같은 자세라도 사람마다 다르네요. 결국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는 자세예요. 인터넷에서 상반된 정보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심장 압박과 위산 역류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혈압 조절이라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는 연령대와 질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 복합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70세 박명자 씨는 위가 약한 체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속쓰림이 잦았고 특히 늦은 밤엔 항상 더부룩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요즘 들어 자고 일어나면 목이 화끈거리고 속이 타는 듯한 느낌에 벌떡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입에서는 신물이 올라오고 심한 날은 구토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자고 계시죠? 당장 중단하십시오. 왼쪽으로 누우면 위와 식도의 구조상 위산이 더 쉽게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중력은 위산을 아래로 눌러줘야 하는데 왼쪽으로 누운 자세는 오히려 위산이 식도 쪽으로 밀려 올라오게 만듭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야간 위산 역류, 만성 식도염, 심한 경우엔 역류성 후두염으로 이어집니다. 목이 쉬고 기침이 계속되며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을 눌러 심장 박동에 부담을 주고 특히 좌심방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혈류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와 서울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야간 심장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심장의 좌측이 중력 방향으로 눌리며 일정한 리듬이 무너지고 수축과 이완 사이에 미세한 불규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 부정맥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에겐 가장 위험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왼쪽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 기능과 신장 배출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는 혈압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아무 구분 없이 퍼지면서 많은 일반인이 왼쪽 자세를 건강한 수면 자세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산 역류와 심장 압박을 불러올 수 있고 심장 질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료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독이 되는 자세입니다. 70세 박명자 씨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눕고
위가 비지 않은 상태로 자지 않도록 조절했으며 베개 높이도 낮춰 식도와 위가 곧게 펴지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밤새 올라오던 신물이 사라졌고 잠을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전엔 그냥 누운 방향이 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몸은 매일 고통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건강 상태, 연령대, 기저 질환에 따라 철저히 조절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야만 하는 조건부 수면 자세입니다. 무조건 왼쪽이 좋다는 말, 그건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 속에서 몸은 매일 밤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매일 밤 잘 잤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자세가 내 몸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대부분은 자각조차 못합니다. 5번째는 높은 베개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베개를 높게 베고 자는 걸 좋아했어요. 이래야 목이 시원하고 편해 15cm나 되는 높은 베개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잠들었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김철수 씨의 목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목뼈 사이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호스를 꺾어서 물의 흐름을 막는 것처럼 혈관들이 눌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압박을 받았어요.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혈관이 눌리면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이상해, 어지러워. 김철수 씨가 밤중에 깨서 중얼거렸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목 디스크도 문제였어요.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인 상태로 7, 8시간을 버티다 보니 디스크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목이 뻣뻣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무서운 건 혈류 차단이었어요.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뇌세포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어지럼증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날 밤도 김철수 씨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새벽 3시쯤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 거죠.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서 심장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김철수 씨는 깼지만 어지러워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 왜 이러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뇌졸중이나 심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베개 하나가 이렇게 위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김철수 씨를 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베개를 얼마나 높게 베고 주무세요? 의사의 첫 질문이었어요. 베개요? 좀 높게 베고 자긴 하는데 그게 왜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뇌혈류가 차단돼요.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김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적정 베개 높이는 6에서 8cm예요. 너무 높으면 목 디스크 압박은 물론이고 뇌혈류까지 차단될 수 있어요. 의사가 계속 경고했어요. 베개 하나가 정말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 밤부터 6cm 높이의 베개로 바꿨어요. 처음엔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적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지럼증이 사라진 거였어요. 머리가 맑아졌네. 목도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없어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돌아왔어요. 뇌로 가는 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된 거죠.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김철수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베개 높이 꼭 확인해봐. 6에서 8cm가 적정이야. 높은 베개는 정말 위험해.
뇌혈류 차단되고 디스크도 망가져. 베개 하나가 정말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높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바꾸시는 걸. 목이 꺾이고 뇌혈류가 차단되면 어지럼증, 심정지, 심한 경우 사망까지 올 수 있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이봉남 씨는 늘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분이었습니다. 목이 꺾이지 않아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중심을 못 잡고 휘청였고 심할 땐 구역질까지 났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눌려서 뇌에 혈류 공급이 줄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봉남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베개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네. 높은 베개는 자는 동안 목을 꺾이게 만들고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경동맥과 척추동맥처럼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혈관이 눌릴 경우 수면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정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높은 베개를 베면 경추 사이의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신경 압박이 심해져 팔 저림, 두통, 이명 등 다양한 신경 증상까지 유발합니다. 실제 국내 한일대학병원 수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cm 이상 높이의 베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중 45%가 경추 과신전 또는 수면 무호흡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개는 푹신하고 높아야 편하다는 위험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끊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수면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건 일종의 수면 중 목 조르기와도 같은 행위입니다. 이봉남 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6cm 정도의 낮고 단단한 베개로 바꿨습니다. 그날 밤은 불편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팔 저림도 줄고 아침 기상 후 피로감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몰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조그만 베개 하나가 내 생명을 바꿨어요. 베개는 수면의 시작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어깨가 편해야, 고개가 들리지 않아야라는 말은 적정 베개 높이는 6에서 8cm. 이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수면은 회복이 아닌 파괴로 바뀌게 됩니다. 편하게 자고 싶어 높였던 그 베개 하나가 당신의 목을, 뇌를, 심장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6번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이 허리와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씨는 항상 다리를 쭉 뻗고 잠들었어요. 이게 제일 편해. 하지만 몸속에서는 매일 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져요. 허리뼈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죠.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겨서 늘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요즘 허리가 좀 이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리 혈류였어요. 다리를 쭉 펴고 누워 있으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흐름이 느려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혈액이 고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혈전이라는 건 혈액이 굳어진 덩어리인데 이게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은데 정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정민 씨가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왜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지?
가슴도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한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정민 씨. 의사가 긴급하게 검사를 했어요. 폐색전증 의심됩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은 거였어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환자분,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다리 쭉 뻗고 자는데 그게 왜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혈류가 느려져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검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허리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허리가 과신전 상태로 매일 7, 8시간씩 있다 보니 디스크가 손상됐네요. 정민 씨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의사가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줬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돼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정민 씨는 그날부터 수면 자세를 완전히 바꿨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베개를 끼우고 잤죠. 몇 주 후, 정민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다리 붓기도 없어졌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혈전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정말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민 씨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다리 쭉 뻗고 자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건 정말 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자세가 가져오는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허리 과신전으로 인한 디스크 손상, 혈류 정체로 인한 혈전 위험, 심한 경우 폐색전증까지. 올바른 수면 자세는 간단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 이것만으로도 허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최영숙 씨는 무릎을 구부리면 뭔가 답답해서 싫어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완전히 편 채로 반듯하게 누워 자곤 했죠. 겉보기엔 참 바른 자세 같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리를 쭉 펴면 척추 아래쪽이 들리게 됩니다. 이건 허리에 과신전이라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를 바깥쪽으로 꺾어 놓는 거죠. 이 자세가 반복되면 요추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탈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도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가끔은 일어설 때 허리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감각이 사라졌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전기가 통하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압박의 결과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자세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최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벅지 뒤쪽 근육과 혈관이 강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의 시작입니다. 이 혈전이 무릎 뒤쪽이나 허벅지에 생겨 갑자기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번집니다. 단 몇 분 만에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68세인 문성기 씨도 다리를 곧게 편 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난 후 왼쪽 종아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전이 생겨 있었고 그 혈전이 폐로 향하기 직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장시간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혈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무릎 아래에 낮은 쿠션을 두면 허리가 과도하게 휘는 것을 막아주고 다리 혈관의 흠도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쭉 뻗는 게 바른 자세라고 믿지만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허리, 다리, 심장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누워있는 그 자세가 조용히 당신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수 환경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씨는 항상 잠들기 전 시원해야 잘 자지라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항상 두통이 있었고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면 부족인 줄 알았지만 몸속에선 이미 이상 신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면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몸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죠. 자는 내내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숙면은커녕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잠든 동안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취침 전 음주였습니다. 소주 한 잔이면 숙면에 도움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박선영 씨처럼 자기 전 술을 마시면 처음엔 금세 잠들지만 자주 깨게 됩니다. 술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이완되어야 할 근육들이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밤새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와 심장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중 갈증이 올까봐라고 잠들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밤새 방광이 차오르면서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숙면 주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수면의 질이 깨지면 면역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악은 아침에 알람을 무시하고 5분만 더 하며 다시 잠드는 습관입니다. 이른바 슬리핑 이너셔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깨어나려던 뇌를 다시 억지로 수면 상태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뇌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은 권장합니다.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고 음주는 최소 4시간 전에 끊고 물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또 아침에는 첫 알람이 울리면 바로 기상하고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빠르게 깨어나고 생체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박선영 씨는 수면 자세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자는 환경과 습관을 통째로 바꾼 뒤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낮에 피로감도 없어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바뀌자 삶 전체가 달라진 셈이었죠. 잠은 단순히 눈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환경과 습관이 엉망이면 그 시간은 건강을 갉아먹는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수면 자세만 신경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의 온도, 마시는 물, 마시는 술, 그리고 일어나는 습관까지 모두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잘 자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그 자세 하나 때문에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폐가 눌리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가 깨어나고 심장은 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더 피곤하고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가쁘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겁니다. 엎드려 자면 폐가 짓눌리고 똑바로 누우면 기도가 막혀 수면 무호흡증이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장을 압박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꺾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만들고 다리 혈류를 막아 심부정맥 혈전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게 불편하다면 억지로 구부리려 하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릎 아래나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넣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허리가 뒤틀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리 혈류도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평평한 자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덜 긴장된 상태에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6에서 8cm 정도로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하세요. 목이 꺾이거나 들리는 자세는 뇌혈류를 막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직전의 행동도 바꿔야 합니다. 음주는 자율신경을 깨뜨리고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새벽에 깨서 방광을 자극받게 됩니다. 방 안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살짝 시원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머리맡에서 멀리 떨어뜨리세요.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자는 자세와 환경이 당신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꾼다면 그 모든 통증과 피로는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수면은 몸이 회복되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 통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베개 하나, 쿠션 하나로 바꾸십시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넣고 허리가 편안해지는 자세를 만들고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잠드세요. 그 사소한 변화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수면의 질이 내일의 몸을 바꾸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봤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진호행이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건강한 하루, 지혜롭게 함께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